오늘 오후 5시로 예정됐던 나로호 발사가 발사 8분여를 남겨놓고 중단됐습니다. 북한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를 추모하기 위한 조문단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광장 등 전국 곳곳에 설치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분향소에는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3만 명가량 줄어드는 등 출생률이 3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상 1시간 TVO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 5시로 예정됐던 나로호 발사가 발사 8분여를 앞두고 돌연 중단됐습니다. 나로 우주센터에서 전남 CBS 박형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후 5시 발사 예정으로 자동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던 나로호가 발사 중지가 선언된 건 오후 4시 52분 4초, 발사를 불과 7분 56초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곧장 나로호에서 연료 배출을 시작했고 뒤이어 분리돼 눕혀있던 발사 지대를 다시 나로호에 부착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 관계자는 발사 과정이 자동으로 중단됐으며 연료 배출과 지대 부착도 모두 자동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술적인 원인에 따른 것으로 파악될 뿐 정확하게 왜 발사가 중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주진 항공우주연구원장은 기술분석위원회를 열 예정이라며 일단 오늘은 재발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우연은 현재 연료 배출을 진행 중이며 오늘 저녁 9시쯤이면 발사대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나로 기술 설명서에 따르면 일단 연료 배출이 진행되면 최소 사흘 동안은 발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로 우주센터에서 CBS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의 즈음에서 조문단을 파견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앞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희호 여사와 유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근찬 기자입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에서 김대중 평화센터 임동원, 박지원 앞으로 보낸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 통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미 특사조위 방문단을 파견토록 했다며 김 위원장이 보내시는 화환을 특사조위 방문단이 가지고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사조위 방문단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 부장비서를 비롯한 5명으로 구성될 것이며 1박 2일간 남한에 체류할 예정입니다. 북측은 남측에서 실무적 대책을 빨리 취하고 결과를 속히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호 여사는 남북 문제의 공식 창구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잘 협의해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일단 정부 공식 채널로 조문단 파견 제의가 들어온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모습입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명의의 조전을 오늘 새벽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조전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슬픈 소식에 접하여 이호 여사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하근찬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이틀째인 오늘 임시 분향소와 분향소가 차려진 세브란스 병원과 서울광장에는 정계 인사들과 일반 시민 등 각계 주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최인수 기자입니다. 임시 빈소가 마련된 세브란스 병원에는 밤사이 뜸했던 조문 행렬이 오늘 오전부터 다시 이어졌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아울러 이희호 여사님을 비롯한 유가족 여러분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빈소를 찾았고 박희태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도 빈소를 찾아 분향하고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베네수엘리 터키 대사 등 외국 조문단의 조문도 이어졌습니다. 빈소에는 김 전 대통령과 정치활동을 함께한 측근들과 국내 정부 강요 등이 상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는 문을 굳게 잠궜던 서울광장도 이번에는 공식 분향소로 단장했습니다. 시민 수백 명이 김 전 대통령을 애도하며 길게 줄을 섰습니다. 시민들은 인자한 모습의 김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 앞에서 비통해하며 분향했습니다. 잘못된 걸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게 악의 편이라는 그런 신문 문구나 그런 걸 예전에 보면서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좀 더 반성할 수 있게. 평화와 인권을 위해서 항상 힘쓰셨던 분이고 목숨 바쳐서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힘쓰셨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의 빈소와 분향소, 영결식 장소가 국회 광장으로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영결식과 빈소, 분향소를 국회 광장으로 하기로 확정했다며 내일 오전까지 국회 광장에 빈소와 분향소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내일 오전부터 국회 광장에서 조문객을 받을 예정입니다. CBS 뉴스 최인수입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와 관련해서 유족 측이 국장을 요청함에 따라서 국장 수용 여부를 놓고 세부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에서 정재훈 기자입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르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유족 측이 국장을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당초 노무현 최규하 두 전직 대통령의 전례대로 국민장을 염두에 뒀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대로 유족의 뜻을 존중해 최대한 예우를 갖춘다는 차원에서 국장 가능성을 열어놓고 유족 측과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이 대통령의 지시를 감안해 유족의 요청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다양한 방안을 놓고 유족 측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역시 국장 수용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장례 형식에 대해선 국장으로 격상화돼 기간을 줄이는 절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장 9일인 국장 기간을 6일로 단축해 일요일인 오는 23일 영결식을 거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족 측과의 세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장례 형식과 절차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서거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투사이자 남북관계 전문가 그리고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또한 탁월한 연설가로서 유머를 즐기는 따뜻한 품성의 소유자였습니다. 권혁주 기자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3월 TV 개국 5주년을 맞아 CBS와 특별 대담했습니다. 북핵시설 폐기와 불능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13 조치가 나온 뒤여서 향후 남북, 북미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큰 관심이 모아지던 시기였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대담에서 베트남 등 다른 국가들도 결국 그렇게 됐다며 북미 수교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북한하고 못할 것이 없는 거죠. 북한은 또 미국하고 관계 개선을 아주 열망하고 있거든요. 또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북한은 미국하고 관계 개선을 해야 IMF나 ADB 같은 데서 돈 더 빌릴 수 있고 이런 점에 있어서 이 북한도 아주 적극적이죠. 예의 평생의 업이기도 했던 남북 협력의 필요성도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북한하고 협력하면 북한도 좋고 우리도 좋고 엄청난 그런 그 발전할 수 있는 그래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21세기에서 세계에 아마 경제적으로 한 5, 6대 강국 선에 들어갈 것입니다. 평생을 색깔론에 시달렸던 김 전 대통령은 당시 한나라당의 유연한 대북 정책 변화를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공산주의 하자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전쟁하자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북한 동포를 구제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나라당은 우리 다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담에서는 대식가로 알려져 있다는 짓궂은 질문도 나왔습니다. 음식 같은 나 과식도 별로 안 하는데 내가 대식가라고 아주 전설이 되어가지고 그 뭐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70년대 동경 납치 사건 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신앙심이 더 굳어졌다는 김 전 대통령은 자신의 기독교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배고픈 사람에게 밥 준 사람은 나한테 해준 거라고 생각해서 상 주겠다. 병든 사람 문병한 것도 그렇다. 감옥에 갔던 사람 찾아본 것도 그렇다. 여행한 사람 잠재워 준 것도 그렇다. 뭐 그런 말 모두 말씀했어요. 이게 제일 모두 고통받은 떠돌이, 가난뱅이 그런 사람들한테 해준 것이 바로 나한테 해준 걸로 생각하고 상을 주겠다. CBS 뉴스 권혁주입니다. 정부가 추석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 위해서 현재 끊겨있는 남북 간 연락 채널이 복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혜성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판문점 적십자 채널과 기타 남북 간 직통 전화를 다 차단한 상황이라면서 적십자 회담이 열리거나 아니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남북 간 연락 채널이 복원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우리 정부의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를 문제 삼아서 판문점 적십자 직통 전화를 차단했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숫자는 46만 6천 명이며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나타낸 합계 출산율은 1.19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08년 출생 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하루 평균 1276명이 출생해서 1년 전보다 출생아 숫자가 2만 7천 명 줄었습니다. 또 합계 출산율은 1.19명으로 2007년 1.25명에 비해 0.06명 감소했으며 평균 출산 연령은 30.8세였습니다. 내가 당인들하고 타협 안 하면 내가 죽을 줄 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나는 국민과 역사 속에서 살 것이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낮에 중부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밤에는 남부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 27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온 뒤 금요일과 주말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은 30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9.2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